다달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내 보험료. 그런데 내가 굳게 믿고 가입한 그 보험이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 아니라 내 담당 설계사의 13개월 차 보너스를 두둑하게 채워주기 위한 도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참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선한 핵심 보험 소식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 시간에서 다룰 주제는 요동치는 보험 시장의 숨겨진 꼼수와 뼈아픈 구조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보도된 심층 기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네,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업계의 민낯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중요한가요?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병원비를 내주던 과거의 호시절, 그러니까 이른바 묻지마 보장의 시대는 사실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네, 지금 시장은 제도의 허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를 단지 수수료 자판기로 전락시키려는 영업 구조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수수료 자판기라니 참 씁쓸한 표현이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원리를 꿰뚫어보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누군가의 실적을 채워주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 체감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건강망이죠. 바로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의 등장인데 당장 우리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뼈아픈 구조 변화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융당국이 공개한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의 팩트부터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의 대폭 축소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요.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가벼운 질환,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그리고 피로회복 목적으로 맞는 마늘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앞으로 아예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제외된다고요? 네, 만약 보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야 하는 자기 부담률이 무려 50%까지 치솟게 됩니다. 50%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자주 받는 고가의 진단검사인 MRI 역시 보장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무제한 뷔페에서 갑자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들만 절반 가격을 따로 내라고 정책을 바꾼 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동안은 매달 내내 뷔페 입장권 같은 보험료만으로 어떤 메뉴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피로 회복을 위해 병원을 자주 찾는 청취자들에게 당장 어떤 금전적 손해와 타격을 입히게 됩니까? 뷔페 사장님이 적자를 못 견디고 이제부터 스테이크나 랍스터는 반값 내고 드세요라고 선언한 셈인데, 문제는 우리가 내는 입장료, 즉 보험료는 예전과 똑같이 내고 있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혜택만 반토막이 나는 거군요.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온 겁니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멀쩡히 잘 돌아갔다는 게 사실 착시였거든요. 착시였다. 네, 일부 병원과 소수의 환자들이 어차피 보험사 돈인데 뭐 어때라며 과잉 진료를 남발했습니다. 1년에 도수치료만 수백 번을 받는 식의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진 거죠. 그런 소수의 악용 사례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병원에 가지도 않은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그 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원인은 알겠습니다만 당장 병원을 자주 찾는 청취자들에게는 즉각적인 타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병원에서 10만 원짜리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1, 2만 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큰 금액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10,000원 정도만 냈었죠. 하지만 자기 부담률이 50%로 오르게 되면 당장 내 주머니에서 절반인 5만 원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와, 5만 원이면 부담이 확 커지네요. 네, 내가 병원에서 쓴 비용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음으로써 가계 경제의 타격을 막아주던 실손보험 고유의 강력한 방어막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겁니다. 병원 문턱을 넘는 행위 자체가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1차적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이 빈틈을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질병의 위험을 방어하겠다는 낡은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5세대 실손 시대의 대안으로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실제 쓴 병원비와 무관하게 약속된 목돈을 지급받는 정액형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액형 건강보험이요? 네, 예를 들어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담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척추 관절 전용 담보처럼 정해진 금액을 받는 상품들을 통해 실손에서 구멍난 혜택을 스스로 메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실손 혜택이 줄어들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그 구멍을 메우려고 또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더 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실손보험에서 아낀 돈으로 다른 보험 팔아서 보험사 배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의 평가와 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위험의 평가와 이전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척추 수술을 받아서 500만 원이 필요할 때 내 예금이나 비상금으로 그 돈을 무리 없이 낼 수 있다면 굳이 수수료를 떼이는 정액형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가입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는 자가 보험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 500만 원 때문에 당장 내 가계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것 같다면 그때는 약간의 비용, 즉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 거대한 위험을 보험사로 넘기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경제적 체력을 먼저 파악하라. 네. 핵심은 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에 무작정 휘둘리지 않고 내 경제적 체력에 맞춰 냉정하게 필요한 방어막만 선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 혜택이 반토막 난다는 소식에 불안해진 소비자의 심리를 보험사들이 절대 놓칠 리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파고들죠.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 즉 수수료 체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수수료 체계요? 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 대리점, 저희가 보통 GA라고 부르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서 파는 거대 판매 채널까지 1200% 룰이라는 수수료 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1200% 룰이요? 그게 뭔가요? 이 규제의 목적은 보험 설계사가 계약 첫 해에 받는 판매 수수료를 고객이 내는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어두는 겁니다. 아, 월 10만 원짜리 보험이면 첫 해 수당이 최대 120만 원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과도한 초기 수당 때문에 벌어지는 무리한 영업을 막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게 어떻게 꼼수로 변질된 건가요? 업계가 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바로 2년 차부터는 수당 제한이 없다는 점이죠. 아, 1년만 지나면 제한이 풀리는군요. 네. 그래서 가입 후 딱 1년이 지나는 시점, 이른바 13개월 차에 그동안 억눌렸던 수당과 시책 보너스를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나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딱 1년만 유지하게 만들고 13개월 차가 되면 다른 새로운 보험으로 또 갈아타게, 그러니까 승환하게 만들어야 양쪽에서 막대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기형적인 유인이 생긴 겁니다. 아, 만약 가입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 담당 설계사한테 연락이 와서 고객님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라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기를 권유한다면 네, 청취자 본인이 바로 그 13개월 차 보너스 타겟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타겟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 고객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이 부당승환의 구체적인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를 세 가지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납입했던 보험료의 물리적 손실입니다. 물리적 손실이라면 원금을 잃는다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설계사 수당과 회사 운영비를 크게 떼어갑니다. 초기에 떼어가는 그 사업비 때문에 1년 만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회수가 아예 안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원금에 턱없이 못 묻힙니다. 1년 동안 낸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참 뼈 아프네요. 그 다음은요? 그리고 둘째가 사실 훨씬 더 치명적인데요. 바로 면책기관과 감액기관의 뼈아픈 재시작입니다. 아, 다시 기다려야 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이 시작되는 면책기관이 있고 1년이나 2년 내에 발병하면 보험금의 50%만 주는 감액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새 보험으로 갈아타면요. 새 보험으로 갈아타면 이미 다 지나가서 100%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 유리한 권리를 버리고 불리한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네요. 멀쩡한 방패 버리고 아직 굳지도 않아서 방어력도 없는 새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가입할 때 꼭 알려줘야 할 내용을 교묘하게 빠뜨리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군요. 수당의 눈이 먼 설계사가 새로운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고 고객이 잃게 될 해약 환급금 손실이나 면책기간 재시작 같은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순환계약으로 올해 1분기에만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무려 54%나 폭증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특별검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료 보장 분석이나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내 돈과 보장 권리를 통째로 리셋당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혹적인 제안을 방어하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합니까? 가입 후 1년 전후에 들어오는 달콤한 리모델링 권유는 일단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설계사의 13월차 수당 극대화 목적이 아닌가 라고 강력하게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의심부터 해라. 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상품을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보장의 가치를 아주 엄격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내가 허공에 날리게 될 납입보험료, 이미 무사히 넘긴 면책기간의 이점, 그리고 과거 상품이 현재 상품보다 질병의 범위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네요. 영업사원이 보여주는 새로운 혜택의 이면에는 항상 당신이 조용히 포기해야 할 기존의 막강한 권리가 숨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명심해야겠습니다. 수수료를 향한 이런 비정상적인 집착은 개인 청취자들을 넘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적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사태가 꽤 심각하죠. 세 번째 이슈, 규모가 훨씬 커진 꼼수를 보시죠.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금융당덕원이 하나생명의 100% 자회사인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한화라이프랩에 대해 고강도 현장 검사에 돌입한 사안입니다. 고강도 현장 검사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의혹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정부의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이 섞여 있는 요양시설의 공적인 운영비를 이용해 시설 원장들이 생뚱맞게도 수천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만듭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로 종신보험을요? 네, 그리고 훗날 사망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받는 수익자를 시설 대표 개인으로 슬쩍 변경해 공적인 시설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도록 판매 채널이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잠깐만요.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을 마치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적금이나 시설의 자금관리 수단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물려 있는 비유를 좀 해보자면 이건 불이 날 때 쓰려고 소화기를 사놓고 거기에 이자가 꼬박꼬박 붙기를 기다리는 꼴 아닙니까? 네, 본래 목적과 완전히 엇나간 거죠. 본래 목적과 완전히 다른 용도로 금융상품을 왜곡한 건데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대형 보험사의 거대한 판매 채널과 본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도대체 왜 수천 건이나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의 계약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사태가 지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 영업직원 한두 명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거든요. 조직적인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네,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차감이 모든 보험 상품 중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나 떼어가나요? 내가 낸 돈의 30에서 40%가 사망 위험을 대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 수당으로 빠져나갑니다. 애초에 원금 보장이나 저축용으로는 수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최악의 상품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도 요양원 원장들은 왜 가입한 거고 본사는 왜 막지 않은 겁니까? 영업 현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나중에 대표님 퇴직금으로 쓸 수 있다며 절세나 저축 수단으로 교묘하게 화법을 귀틀어 팔았던 기 때문입니다. 화법을 비틀었다. 네, 그리고 이런 기형적인 목적의 계약이 무려 수천 건이나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것은 대형 보험사들이 오직 막대한 매출과 수수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뻔히 눈에 보이는 불법적 정황과 상품의 오남용을 조직적으로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군요. 즉,
영업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대형 보험사의 판매 채널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죠. 기업의 윤리보다 수수료 수익을 우선시한 결과가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개인의 탐욕과 시스템의 묵인이 만나 빚어낸 거대한 꼼수네요. 당장 요양원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일반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던지는 실질적인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금융상품의 본래 목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저축이나 투자로 둔갑시키는 현장의 화법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철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본래 목적을 잊지 마라. 종신보험의 본질은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비과세, 재테크, 목돈 마련 수단으로 포장하는 모든 설명은 수학적 진실을 가리는 매우 위험한 마케팅입니다. 철저히 경계해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서류든 서명하기 전에 상품의 기본 구조가 무엇인지, 내 돈에서 얼마의 사업비가 빠져나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 팻말을 단 곳이니까 혹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알아서 잘 설계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번 사태에서 뼈저리게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이면에 숨겨진 적자 구조부터 13개월 차 수당을 노린 부당 승환 꼼수 영업, 그리고 공적 운영비마저 탐낸 종신보험 유용 사태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짚어볼 내용이 참 많았죠. 오늘 다룬 자료들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원픽 메시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보험은 결코 여러분을 위해 무한정 베푸는 친절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철저한 수익 사업이니까요. 철저한 확률 계산과 이윤, 수수료를 쫓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제도의 변화 방향과 상품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저 누군가의 막대한 수수료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구조적 허점과 교묘한 정보의 비대칭성, 과연 이것이 보험업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일까요?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겠죠? 네, 당장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에서 추천받을 펀드, 증권사 앱에서 보게 될 새로운 투자 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거래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도권을 쥔 소비자인가? 아니면 그저 그들의 인센티브와 실적을 채워주기 위한 타겟인가?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다들 서랍 속에 넣어둔 보험증권부터 한번 꺼내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보험이 나를 지키는 견고한 방어막인지, 누군가의 13월차 보너스를 위한 자판기인지 한 번쯤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치열한 금융 자본주의 시장에서 스스로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과 흔들리지 않는 정보적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해가는 시장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의 단단한 통찰을 응원합니다.